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수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온라이언, 주식회사 온라이언이라는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영역은 이제 브랜딩,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까지 이제 집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아에라는 이제 프랜차이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아에는 저희가 이제 카페 매장 한 개를 시작해서 가맹 모집을 통해서 현재는 이제 프랜차이즈화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볼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볼 이제 마케팅에 대한 학습 목표는 온라인 마케팅의 범위 및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목차는 5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마케팅 시장의 변화, 마케팅 활동의 분야, 마케팅의 종류, 마케팅의 로드맵까지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마케팅은 어디에 뭐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닌가? 또는 마케팅은 어디 뭐 TV나 아니면 네이버 상단에 있는 뭐 이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 아니냐? 마케팅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마케팅 단어부터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마케팅은 이 마켓, 이 시장을 말하고요. T는 이제 이 시장에서에 대한 활동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 시장에서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 어떤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 고객을 설득하는 게 이제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와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회사에서만 쓰는 이제 메신저들, 이런 메신저를 개발한 이제 개발 회사에서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이 가치 있게 만들려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회사에 어느 정도의 능률이 오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을 설득시키고 고객한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마케팅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이, 사과를 판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 사과를 온라인에 판매하거나 오프라인에 판매를 할 때 어떻게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지, 뭐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면 뭐 마트에 이제 사과를 진열하는 것부터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과의 위치나 동선을 파악해서 사과의 위치를 어디다 놓는지, 그리고 또 사과를 이제 진열대에 있는 거기에 이제 카피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거는 이 꿀보다 더 단 사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로는 그냥 지역에서 이제 감자탕 집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도 해당이 되세요. 이거를, 이 감자탕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품인 거고, 얼마나 맛있을지, 이 가격에 가성비가 얼마나 좋을지, 이거를 뭐 어, 디자인을 해서 또는 배너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활동도 다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은 그 제가 정의를 해드렸을 때, 마켓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T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은 시장에서 활동이라서, 이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마케팅 방법도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최초의 마켓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권 위주, 또는 이제 최초의 마켓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권이나 이제 입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큰 장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반대로 이제 단점은 가격 비교가 일단 불가한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 구찌 카드 지갑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매장을 방문해서 이 가격을 흥정하거나 이거보다 더 싼 상품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이 금액은 이제 정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이 상품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이 백화점의 현재 백화점 최초의 마켓의 단점인 거고 그리고 매장을 꼭 방문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다는 점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뭐 구찌 매장에 가서 내가 카드 지갑을 이제 사려고 보면 이제 7가지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남자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시장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 명품 거래 이제 플랫폼 사이트가 많이 생겼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의 최초의 마켓의 백화점에 이제 단점을 보완해서 많은 것이 이제 장점으로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의 예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가격 비교가 불가합니다. 근데 명품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같은 카드 지갑, 같은 디자인 상품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죠. 어떤 상품이 최저가인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내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장점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상품의 다양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의 예로 그 카드 지갑이 이제 구찌 매장에 방문했을 때 7개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구찌 남자 카드 지갑이라고 검색하면 한 7만 개 정도가 네이버 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상품들을 가격을 비교하면서 굳이 내가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오기 때문에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 명품 거래보다는 현재 온라인에서 명품 플랫폼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마케팅 활동도 백화점 예전에 이제 조금 최초에 소비량이 좀 더 줄어든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마트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마트의 큰 장점은 이제 상품의 다양성이고 이제 두 번째는 상권의 주권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할인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자주 방문할 수 있게끔 이런 혜택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단점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같은 상품으로는 이제 가격 비교가 불가한다는 점. 그리고 똑같이 이제 매장을 꼭 방문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한다는 점. 네 번째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가격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갖고 있는데 한번 이제 오픈마켓 이제 소셜 커머스의 장점인 거죠. 이제 마트의 단점이 이제 이 소셜 커머스의 장점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 비교가 가능해요. 내가 어떤 햇반을 사더라도 햇반 210g짜리를 사더라도 이제 이 같은 상품으로 어떤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비교해서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장을 또 방문하지 안 해도 된다는 점. 그 뭐 물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게가 있죠. 뭐 차에도 실어야 되고 그 차에서 엘리베이터에 갖고 와서 집까지 옮겨야 되는 그 불편한 점을 이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이 온다는 점이 이제 큰 소비자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품의 다양성이 이제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에서는 상품을 내가 유통업체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상품이 훨씬 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많이 할 수 있고 다양성이 많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절대적으로 가격 파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냐면 보통 이제 마트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 마트에서 생기는 이제 중간 수수료나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그 수수료들이 다 그 상품의 마진에 녹여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의 판매는 어때요? 그냥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장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오프라인 마트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마케팅 활동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활동 분야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기업 마케팅 담당자.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이제 기업에서만 생기는 마케팅을 이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마케팅을 이제 기획하고 이제 관리를 이제 위주로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행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전시에서 집행하는 마케팅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소화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이제 업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매체사는 이제 공식 광고를 이제 집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광고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흔히들 알고 계시던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 다음, 뭐 페이스북, 유튜브 여기서 이제 집행 가능한 공식 광고,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를 보통은 이제 디스플레이 매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대행사는, 이게 마케팅 대행사는 제가 설명으로는 작은 사업체에 여러 종류의 마케팅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뭐 제일기획이나 뭐 이제 이런 큰 회사도 마케팅 대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작은 사업체만 이제 운영하는 곳이라고는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고, 마케팅 대행사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을 집행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직접 이제 실행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활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제품 또는 이 서비스에 대한 고유한 이 아이덴티티, 이 사업에 대한 성격, 이거를 형성하고 브랜드 인식을 이제 강화하는 것으로 마케팅의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해요. 이게 브랜딩은 어떠한 내가 이 브랜드랑은 좀 차별화적이고, 이 브랜드라고 하면 이 어떤 나이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역동적이고 뭐 스포츠 선수들이 무조건적으로 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다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을 증가하고 신뢰도를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브랜딩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딩이란 이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브랜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브랜드들과 확실한 이제 차별점을 좀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브랜드만의 고유한 인상을 남기는 모든 행위를 다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브랜딩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피 자체를 이제 배달료를 안 받고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업체는 배달비가 없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제 내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네. 이런 것들도 배달비 없는 카페는 카페 아예다. 이렇게 이제 또 브랜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브랜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브랜딩의 성공 사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던 이제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의 이제 성공 요인은 이제 강력한 이 로고 디자인. 이 로고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스포츠 문화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라고 하면 뭐든지 지금 이제 뭐 어떤
운동선수의 협찬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멋있는 운동 스포츠 모델들이 이 나이키를 입고 나오는 것만으로, 아, 나도 저렇게, 저 옷을 입으면 뭔가 저렇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략적인 스포츠 스폰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죠. 뭐, 이 신발에 에어를 넣는다든지, 이 신발에 메쉬 기능을 넣어서 시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간해라는 브랜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김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의 꿈과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제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이제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브랜드인데 이제 카페아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카페아이는 이제 캔커피 전문점으로 이제 커피를 우유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정기 배송 장점을 이제 강조하였고, 그리고 열에 강한 캔에다가 커피를 넣어서 이제 얼음이 잘 녹지 않게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시원한 커피를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강조해서 이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이제 소개는 이제 끝내드렸고요. 이제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이제 조금 디테일한 이제 광고 상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디오 컨텐츠입니다. 이제 비디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미있고 유용한 비디오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중들한테 이제 관심을 끌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제 마케팅이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한다든지 이런 상품이 있다, 이런 할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SNS에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관심을 끌고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재밌는 콘텐츠를 하면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 이렇게 이 사업자에서 캠페인을 공유할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주면 이 파장력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이메일 마케팅을 많이 하고, 이메일 마케팅의 큰 장점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들보다는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 이메일 마케팅이 좀 오래된 마케팅이 아니냐, 옛날 마케팅이 아니냐 하고 있지만, 올해 재작년 기준으로 한 이메일 마케팅 한 20만 건 정도 발생되었고, 올해 추정이 한 41만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아직도 이메일 마케팅이 좀 더 이 B2B나 기업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효과가 있다, 또는 이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블로그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뒷장에서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성 글을 이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미백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보성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거를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바이럴 마케팅의 이제 성공 사례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는 건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위축증 환우들을 돕기 위한 이제 캠페인이었고, 요것도 이제 이 캠페인은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유명 인사들이나 이제 배우, 가수, 스타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면서 매우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100만 달러 이상 이제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바이럴 마케팅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프로틴이라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아실 텐데, 그 마이프로틴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제 체험단을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제품 사용 후기, 한 달 동안 쓴 후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추천 코드를 이제 제공하였고, 그리고 이를 통해, 왜냐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집행했는데 근육량이 얼마큼 늘었고, 체지방량이 얼마큼 감소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인플루언서의 정보를 듣고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SNS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프로틴은 이제 라인업을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으로 이제 라인업 확장과 이제 매장 출점 등 다양한 브랜드 확장을 통해 지금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종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조금 처음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라, 사실상 뭐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목표가 이번 달 카페 매출을 뭐 3천만 원 올리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이번 달 내가 아메리카노 판매량을 뭐 100개를 나가는데 목표로 둘 수도 있고, 우리 뭐 갈비집 운영하시는 분이면 이 갈비집에서 내가 방문자 결제 금액보다는 뭐 우리는 한 달에 한 4천 명 정도를 목표로 모집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서 집행하는 마케팅이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분야가 조금 많이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고, 검색 등을 활용해서 이제 매출, 클릭수 등을 이제 측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전환율을 이제 체크해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예는 이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 거면, 이건 이제 온라인 마케팅적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클릭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를 많이 하는지. 근데 이제 오프라인 사업자로 이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내 꽃가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꽃가게 안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 이제 클릭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내가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이 샀다. 그러면은 그게 전환율이거든요. 1%입니다. 전환율 1%. 그래서 그런 전환율은 이제 방문을 해서 구매하는 거를 이제 전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퍼포먼스 마케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나 다음, 구글, 뭐 유튜브, 여기 이 검색 플랫폼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제 상단에 뜨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광고들을 보통 검색 광고라고 합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이제 CPC 광고라고도 이제 많이들 많이 하고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상품을 보여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릭을 하면 해당 제품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뭐 제가 예를 들어 뭐 쌍꺼풀 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이 만약에 부천이다. 부천 쌍꺼풀 수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상단에 아마 이제 광고가 많이 뜰 거예요. 병원 광고. 그게 이제 전부 다 검색 광고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미디어 광고가 있고요. 이 소셜 미디어 광고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또는 유튜브 통해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광고는 클릭으로도 광고비가 지출될 수도 있고, 또는 뷰로도 이제 지출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1000명한테 보여줬다. 이 1000명한테 보여주는데 뭐 광고비가 10만 원이다. 또는 100명한테 클릭을 받는다. 그러면 100명한테 클릭 받는데 광고비가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 또는 이제 뷰로도 이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뭐 내가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거나 내 앱을 다운로드를 이제 유도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소셜 미디어 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 전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성격이 같아서 사실상 그냥 이메일 제목이나 내용을 통해서 상품의 특징 또는 할인 혜택을 소개하고 이메일 내에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 페이지로 옮겨줄 수, 이거는 이제 클릭을 부르는 이제
뭐 광고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리타게팅 광고라고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제 리타게팅 광고는 이미 방문한 웹사이트 또는 내가 앱이나 이런 데를 이제 한번 뭐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게임 어플을 한번 다운받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계속 게임 광고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내가 시원한 여름 속옷 뭐 이런 거 검색했는데 그 계속 뭐 뉴스를 볼 때도 따라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타게팅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 상품의 재구매나 이 신규 유입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타게팅 광고는. 그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성공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기존 호텔이나 이런 펜션보다는 일반적인 집을 이제 공유하면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원래 기존 그 페이스북으로 통해서는 이제 기존 구글 광고에 통해서는 이제 캠페인에서 좀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이제 지역 타겟팅으로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성공적인 어, 저, 어, 전략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였고, 이 뭐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감성적인 그 집들을 뭐 제주도나 서울에 제주도에 여행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그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효율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 요건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성공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제 목적을 이제 이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세 가지 종류 말씀드렸고, 브랜딩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디자인 제작하고 SNS 관리, 그리고 홍보 영상,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이제 브랜딩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고, 바이럴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체험단, 리뷰 관리, 카페 바이럴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 보시면 되고,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PC, CPA, 디스플레이 광고, 스폰서 광고를 전부 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제작,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창업했을 때 집행해야 될 마케팅 로드맵인데, 홈페이지 제작이랑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은 이제 브랜딩에 들어가는 영역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체험단이나 맘카페 바이럴은 이제 바이럴에 해당되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폰서 광고가 이제 퍼포먼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케팅이든 기본적으로 브랜딩, 바이럴, 퍼포먼스 마케팅 순서로 정의가 돼야지 전환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광고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퍼포먼스를 브랜딩을 혹시 빼먹진 않았는지, 바이럴을 하기 전에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 마케팅을 이제 셀프로 진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Q&A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도 마케팅 그래서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케팅은 어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할 때 그것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제 마케팅이고, 예를 들어 이제 스포츠 의류에서 새로운 운동화가 출시했을 때 그 운동화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타겟에 맞게. 그러면 이건 뭐죠? 이제 퍼포먼스 광고 성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 색상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이제 브랜딩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TV 광고,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소통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타게팅 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제 마케팅 대행사 선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 대행사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마케팅 업무는 이제 제가 앞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잘하는 특정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를 미팅을 해보고 제안을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그 회사가 집행한 광고에 대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업체를 선점해서 첫거래 시 마케팅 비용을 기존 예산보다는 조금 낮게 집행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존 예산보다 낮게 집행하시고 이제 서비스나 CS 부분에서 만족 시 두 번째 거래 이제 마케팅 비용을 내가 목표로 한 금액에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지 마케팅 대행사를 이제 실패하지 않고 선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1강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